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연초 대비 100%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 속에 이 좋은 소식만 나오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라며 전국에서 8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법인 대표 등 이제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산 중부 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법인 회장 A씨, 법인 대표 B씨 등 이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법인을 만들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투자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들에게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투자하면 132%를 고정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까지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능한 수익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 본인들이 하면 떼돈을 벌 텐데 말이죠. 그리고 코인 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12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0.9%를 가상자산으로 0.2% 자체 코인과 쇼핑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 나온 스테이킹 상품이다 라면서 속였겠죠. 이와 함께 이제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채굴기와 매월 이더리움 1.4개를 지급해서 4년 동안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8% 이상 후원 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까지 속였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완전 악질 중에 악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 투자 수익으로 나누어 줄 리는 만무할 겁니다. 받은 투자금은 일부만 배당금 지급 용도로 사용됐을 뿐 대부분 일당의 가족 계좌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암호화폐를 매입하면서 투자금을 세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당은 별도의 프로그램 자체를 또 제작해서 투자자들에게 매일 암호화폐가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 내용 등을 확보를 했고, 이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을 해서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며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다단계 조직처럼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을 하는 등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됩니다. 이제 요즘도 이러한 코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듣기만 해도 혹할 만한 조건을 걸면서 투자를 권유한다라면 9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로 이러한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또한 전화로 요즘 사기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절대로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탈중앙화 신원증명 DID와 이제 디지털 월렛 등 시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경험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천시는 시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을 적용한 시민증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DID 시민증으로 인천시가 내놓은 관광 상품인 인천 패스를 포함해 체육 시설이나 도서관, 문화 시설을 이제 출입 이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체감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코인 관련 소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어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블랙록이 신청한 ETF가 예탁 신탁 정산
공사 DTCC에 상장이 되며 잠재적으로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참 그 어느 때보다 승인이 되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이에 지난 9월 당시 SEC로부터 결정 연기를 당했던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반에크입니다. 이 반에크가 앞서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 신청서를 수정한 뒤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재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TF의 자금 모집 과정에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인데 이 스캇 존슨 변호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반에크의 새 ETF 신청서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존슨 변호사는 반에크가 SEC의 ETF 승인 시 발행할 ETF 약 5만 주와 연계되는 비트코인을 10월 직접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새롭게 제출된 반에크의 ETF 신청서는 기존 신청서와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직관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게 되었죠.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반에크의 새로운 ETF 신청서에 대해서 이 전통 자산 운용사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대형 자금 진입을 촉진하는 투자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해 SEC에 다시 제출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돈 남은 누나라고 불리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비트와이즈 또한 각각 10월과 9월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 피델리티 또한 있죠. 이처럼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서를 수정해서 제출한 것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재판에서 이긴 뒤 이때가 타이밍이다 싶어 수정 제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과거와 달리 빅테크 주식과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보이며 35,000달러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빅테크와도 디커플링, 비트코인 35K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상승 분위기를 지속 35,0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면서 운을 떼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 2021년 당시를 생각해봤을 때 미국의 기술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후 나스닥 지수가 아래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달리 비트코인 가격은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 낙관론에 힘입어 9월부터 본격 랠리를 펼치는 중이죠. 이제 최근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 기업들보다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나스닥 지수는 7월 고점 대비 10% 넘게 떨어져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 자문회사 바이트트리 창업자 찰리 모리스는 10월은 오르는 달이라는 뜻의 이제 업토버란 말이 이름값을 하고 있다라면서 기술주가 떨어지는데 금과 비트코인은 오르는 지금의 상황은 투자 지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등 굵직한 시장 재료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랠리의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 또한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즉 제롬 파월이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정이 되고 그게 시그널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과연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건지 동결할 건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에 따라 이 위험 자산으로 나뉘어진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이 한 차례도 요동칠 수 있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XRP의 기술적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분석 XRP RSI 골든 크로스 임박 16일 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인사이트가 바이낸스 주봉 기준 이제 리플 XRP의 상대 강도
진도지수 RSI가 곧 14일 이동평균선을 강세 교차, 즉 골든 크로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16일 내에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XRP의 주간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이다. XRP는 당시 0.93달러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XRP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 바닥을 맴돌았기 때문에 2에서 3주 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세미 패드워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FOMC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녹화 시간 기준 이제 2일하고 2시간 59분 2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FOMC의 금리 동결 확률이 보시게 되면은 98.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땐 99.9%였는데 99.9%나 98.3%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금리 동결은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제롬 파월의 조동 아리가 문제입니다. 지난 FOMC 당시에도 금리를 동결한 후에 아직 인플레이션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농후하다라는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FOMC 이후에 다른 컨퍼런스에 연사로 제롬 파월이 참석했을 때도 똑같이 시장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한 차례 출렁였는데 지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FOMC 동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라도 제롬 파월이 풍기게 된다면 크립토 마켓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반감기라는 역대급 호재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35,000달러를 넘어 37,000, 8,000, 4만 달러의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희망의 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이번 FOMC에서 어떻게 제롬 파월이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68포인트 기록하며 이제 여전히 그래도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직장인들이 투자 앞서리 잡을 가진다지만 여전히 급여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가장 좋은 접근성은 역시 주식일 겁니다. 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코인을 한다고 하면 도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한다고 하면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요즘에는 많습니다. 이 주식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지 한때는 템베거도 많았죠. 연초 반대초 관련의 반도체 이제 관련주의 급등을 생각하면 그때 팔았어야 한다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달이 월급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투자금이 적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100만 원 투자해봐야 100% 수익이면 원금 포함 200만 원입니다. 이 100%라는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인 원금이 작으니 수익 또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이 투자할 때 자금이 적으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2022년처럼 계속해서 하락하는 때도 분명 있죠. 하지만 매월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고 기간을 길게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게 되고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소액으로 꾸준히 적립을 하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이야기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1억이라는 말이 아주 멀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 원 중반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죠. 이제 오래 투자하면 돈 번다라는 대전제는 바뀌지 않지만 어떤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이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의 75%를 금과 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25%는 부동산과 성유, 이제 수직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과거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고 현금을 의심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며 비트코인 외에도 금이나 은 같은 실물 투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문제가 없었던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책 덕분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이 사실이죠. 이제 적어도 그에게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아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입을 늘리려 하지 말고 오를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에 어두운 사람들조차 투자하기 매우 좋은 자산입니다. 이 기업 분석도 필요 없이 이제 뉴스를 팔로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월 사고 묻어두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2년 이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투자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